만일 대표이사 연봉을 3억으로 했을 때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1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월 급여로 2,500만 원 정도 받으면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1,588만 7천.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께 최하영 고경미 세무사가 CEO를 위한 절세 솔루션을 무료로 드립니다. 더보기란을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업승계 컨설팅만 300번 한 가업승계 전문 세무법인 신율의 최영도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아마 올해 우리 회사의 이익과 내년에 낼 법인세에 대한 고민을 하실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표이사의 적정한 급여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대표의 급여를 결정할 때 여러 요소를 고민해야 합니다. 여기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 및 절차적 요소입니다. 세법상의 법인 대표의 급여 수준 결정은 명시된 조항이 없습니다. 다만 상법 제388조에 이사의 보수 이렇게 나와 있죠.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한다. 이렇게 딱 한 줄로만 나와 있습니다. 이때 임원의 보수는 급여뿐만 아니라 상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의 급여는 상법에 따라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한도를 정하고 매년 주총을 통해 임원 보수 변경 사항을 승인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는 세무조사 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세무적 고려 요소입니다. 법인 대표의 급여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여 이를 통해 법인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의 공헌도와 회사 매출, 이익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금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소득세는 1,400만 원까지 6%, 5천만 원까지는 15%고 8,800만 원 이하는 24%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8,800만 원 이상에서 이제 3억 이하 이 정도로 책정하실 것 같은데 1억 5천까지는 35%, 3억 이하는 38%입니다. 5억까지는 40%고 10억까지는 42%며 1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45%입니다. 또한 이 세금에 지방세 10%,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세는 2억 이하는 9%, 2억 초과분은 19%입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를 받는 게 절세적인 측면에서 유리한지 제가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 회사 이익이 2억 미만일 경우에는 대표이사 급여는 월 1,000만 원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만일 대표님 연봉이 1억 2천이면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9,185만 9,280원입니다. 월 환산하면 76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을 받으면 거의 23.5%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이는 모두 비용 처리가 가능해서 법인세를 줄입니다. 물론 대표님의 급여를 하나도 안 가져가면 법인세 9%만 내면 끝나지만 향후 미처분 잉여금에 따른 주식 가치의 문제를 생각할 때 연봉 1억 2천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우리 회사 이익이 2억 초과일 경우에는 당연히 법인세 구간이 19%로 늘어나겠죠. 이때는 2억 초과되는 이익에 대해서는 대표이사의 급여를 올려서 3억까지 받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대표이사 연봉을 3억으로 했을 때 실제 수령하는 금액은 1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월 급여로 2,500만 원 정도 받으면 실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1,588만 7,190원 정도 되겠죠. 이때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는 36.5%입니다. 물론 급여를 안 올리면 법인세 19%, 지방세 포함하면 20.9%만 내면 끝나지만 15% 정도의 세금을 더 내고 개인화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만일에 배당을 받더라도 15.4%의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더라도 소득세를 더 내더라도 3억까지는 개인화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께서 기존 급여가 적게 책정되어 있을 경우 상여로 3억을 채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회사에 돈을 좀 남겨놔야지 다 가져가면 어쩌냐 하는 대표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다만 이제 세금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급여를 충분히 책정하고 개인화한 다음에 다시 가수금으로 회사에 넣어두거나 출자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 개인 자산화입니다. 대표님의 월급이 너무 적게 책정되면 개인 자산을 쌓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는 추후 부동산 구매 등에서 자금 출처를 증빙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과 4대 보험료를 일부 부담하더라도 개인 자산을 적정하게 쌓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퇴직금에 대한 고려입니다. 대표님의 연봉을 높일수록 퇴직금도 많이 받아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실제 부담하는 세율도 매우 낮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을 나눠서 비용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법인 대표의 급여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4대 보험료 부담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자산화를 위해서 적정한 급여 설계가 중요합니다. 또한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율을 비교해서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포함한 전체적인 비용 처리를 고려해야 됩니다.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해서 대표님의 연봉을 적정하게 설정하고 정관과 주주총회를 통해서 필요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